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학용어 외우기 근골격계 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풀면서 의학용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관절을 구성하는 골, 연골, 인대 등의 조직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이동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디스로케이션, 탈구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를 이제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비슷한 용어로는 아탈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탈구는 의학용어로 subluxation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탈구는 뭐냐면 탈구긴 탈구인데 불완전한 탈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아예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부는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하게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불완전한 탈구, 아탈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하면은 이제 관절이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제 정상인데 만약에 디스로케이션, 탈구다라고 하면은 관절이 이렇게 아예 벗어난 경우를 이제 탈구라고 하고요. 디스로케이션. 그리고 불완전한 탈구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접촉이 유지되는 면이 있는 경우. 그래서 관절이 어느 정도 이제 일부는 이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상 위치에서는 이제 벗어나 불완전한 탈구를 subluxation, 아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탈구는 접촉을 조금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탈구는 완전한 접촉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이제 탈구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엉덩이에서 다리 등 아래쪽으로 이르는 하지 방사통을 뭐라고 하는가? 자, 하지 방사통은 우리 의학용어로 radiating pain이라고 하는데 뭔가 퍼지는 듯한 통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퍼지는 듯한 통증이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까지 이제 아래쪽으로 이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는 문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사이아티카 좌골신경통입니다. 그래서 사이아티카 좌골신경통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통이랑 조금 혼동해서 같이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통 같은 경우는 허리의 통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요통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용어로는 low back pain 아니면 이제 럼바고라고도 하는데 이제 허리의 통증이죠. 허리의 통증. 그래서 이 요통과 좌골신경통 일반적으로는 막 두 개가 막 겹쳐서 혼동스럽게 사용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두 개의 용어는 다른 용어이고 좌골신경통은 엉덩이에서 다리로 퍼져나가는 듯한 통증을 사이아티카 좌골신경통이라고 하고 요통 로우백페인은 허리에만 국한된 통증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성장판에서 연골이 장골로 바뀌는 과정에 성장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뼈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천적인 질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정답은 아콘드로플라시아 연골 무형성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 무형성증은 외소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이제 우리 난쟁이병이라고도 하는 그 외소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성장판의 발육에 문제가 생긴 것, 이상이 생긴 것을 아콘드로플라시아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또 비슷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용어들 이제 오스테오페트로시스랑 오스테오네크로시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스테오페트로시스는 우리나라 용어로는 골화석증이라고 하고요. 화석이 이제 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신의 뼈가 대리석의 어떤 모양으로 단단해지는데
이제 단단해서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뼈가 조금 취약해지는 그런 질병을 오스테오페트로시스, 골화서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스테오네크로시스는 여기서 이제 네크로가 괴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골괴사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골괴사증은 말 그대로 이제 괴사, 그 세포나 조직이 죽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뼈의 이제 조직이 죽어가는 건데 어떤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뼈 조직이 죽어가는 질환을 오스테오네크로시스, 골괴사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선천적으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사지가 없는 기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정답은 어멜리아 무지증입니다. 그래서 어멜리아는 이제 한두 개의 그 사지가 없는 기형을 뜻하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용어로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붙어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손가락, 발가락이 붙어 있는 그 기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약간 오리발 모양처럼 이제 오리발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붙어 있는 이러한 기형은 우리 의학용어로 신데클리, 합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지증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붙어있는 기형을 합지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이제 5개씩이 정상인데, 뭐 6개라든지 이렇게 발가락이나 손가락 수가 정상보다 많은 경우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이제 같이 알아주시면 좋은데, 이제 많은 경우는 우리가 다지증, 폴리데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다리가 없는 것을 어멜리아 무지증,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붙어 있는 거는 신데클리 합지증, 그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개수가 정상보다 많은 거는 폴리데클리 다지증,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천천기형의 하나인데 척추의 특정 뼈가 불완전하게 닫혀 있어서 척추의 부분이 외부에 노출된 것이 특징인 질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정답은 스파이나 비피다 이분 척추 갈림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천기형 질병의 하나인데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의 이제 척추뼈가 불완전하게 닫혀 있어서 원래는 이제 척추뼈가 있고 여기 이제 척수가 있는데 그 척수가 척추뼈가 이게 닫혀 있지가 않아서 불완전하게 닫혀 있어서 이 척수가 이제 빠져나와서 외부에 여기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에 보면은 이렇게 척수가 외부로 이제 노출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스파이나 비피다 이분 척추 갈림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이제 발의 선천성 기형인데요. 이제 휜발이라고 하는 그 선천적인 발 변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정답은 텔레피스, 휜발, 아니면 이제 기형발, 기형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텔레피스의 종류가 조금 나누어져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천적으로 발이 휜 경우를 이제 텔레피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발의 변형이 안쪽으로 굳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반이라고 하고요. 이제 의학용어로는 베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발가락 안쪽으로 이렇게 굳은 거를 내반, 베러스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반대로 외부로 굳은 경우 그걸 이제 바깥 굳음이라고 하는데 바깥 굳음은 이제 외반이 되고요. 의학용어로는 벨거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꿈치가 들린 휜발을 우리가 첨족이라고 하고 첨족은 에퀴너스라고 하고요. 얘는 발꿈치가 들린 거. 그리고 반대로 발꿈치 쪽 말고 발끝이 들려서 휜 경우를 이제 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용어로는 칼케니어스라고
휜발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발끝이 들린 휜발은 이제 칼티너스 구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제 발 변형 중에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무지외반증은 이제 하일병이라고도 해서 이제 뭐 굽 높은 그런 하이를 많이 신었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발의 변형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무지외반증은 의학용어로 헬러스 밸거스라고 하고요. 이제 엄지 발가락이 이제 이 발가락 쪽으로 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발가락이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가 이제 이쪽 엄지발가락이 그 발가락 외쪽으로 이제 그 굽으면서 여기 통증이 많이 생기는 변형을 이제 무지외반증 할러스 밸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발의 기형은 이제 휜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휜발의 그 종류가 조금 다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7번째 문제는 손목의 힘줄에 생긴 난성 응어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강글리온 결정종이라고 하고요. 강글리온은 이제 손 쪽 말고도 그 발 쪽에서도 발의 그 힘줄이나 이제 관절에 생기는 어떤 낭성 응어리를 이제 다 강글리온이라고 하고요. 낭성 응어리는 이 낭성이 시스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로 이루어진 응어리, 물혹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이나 그 발에 힘줄이나 관절에 생기는 이제 물혹을 강글리온 결정종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8번째 문제는 손목구리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신경병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입니다. 정답은 이제 카펄 터널 신드롬, 이제 팔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제 팔목에 생기는 어떤 신경병 중에 하나인데 그 팔과 그 손의 신경이 이제 손목에 눌려가지고 이제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뭔가 신경적인 그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을 이제 팔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목 터널 증후군은 뭐 손가락이나 그 손을 많이 이제 그 쓰게 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질병, 그 증후군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사무직 중에서도 마우스 같은 거 많이 이제 클릭을 한다든지 그런 마우스를 많이 쓰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 직업병으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팔목 터널 증후군, 카폴 터널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